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 스터디로서 프로토타입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공유 경제, 그 중에서도 우버라고 하는 회사를 사례를 들어서 프로토타입의 중요성과 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버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널리 말하는 공유 경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유 경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경제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해서 2008년도에 로렌스 레식 교수가 그 저서에서 상업 경제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 경제와 대칭점에 공유 경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 이러한 상업 경제에서는 가격이 정보를 전달하고 유인을 제공하며 또 자원을 배분하는데, 공유 경제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유인을 제공하며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용어가 부정확하다고 그래서 레이첼 보츠맨 교수는 최근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관련된 용어들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첼 보츠맨 교수는 공유경제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자산이나 서비스를 개인들 간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하는 시스템으로, 그것을 공유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6년 정회상 연구원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성차 서비스 이용자가 있겠죠. 일반인들, 고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인데, 우버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차량 소유 운전자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로는 먼저 이제 성차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우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버는 이제 서비스를 연결을 하게 되겠죠. 연결을 하고 차량 소유 운전자에게 통지를 해서 이용자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버가 차량 운전자와 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용자를 연결을 해서 하고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이용자 연결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용자가 에서 등록된 수수료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처음에는 될까?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자기 호텔도 없는, 집도 없는 이런 데서 일반인들의 이용자들을 이용을 해서 숙박을 하게 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개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구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은 최근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IoT라든지 또 사물 인터넷 또 이런 통신 개념들이 발달하고, 또 ICT, 정보통신 기술이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확인 및 결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이런 사업 아이디어가 또 그런 개념이 얻어지고 또 수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두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로토타입의 이유를 한번 본다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프로토타입이 정말 유용한 이유로는 우리가 그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고 피드백을 받아야 할 때, 그렇죠. 실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시간, 비용,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지 않고 피드백을 받아야 할 때 이 제품을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이 분야를 연구하는 또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우버가 처음에 탄생한 샌프란시스코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각각의 국가에서 고유한 문화가 있겠죠.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이제 우버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이게 적법하냐, 합법적이냐 이런 거 문제로 또 기존에 열악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택시 종사자들이나 이런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서 적용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피드백을 전 세계의 운전자로부터 받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우버 서비스는 실제로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우버 운전자가 있고 8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20억 번 이상 운전하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70개국 400개 이상의 도시에 우버 운전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버 드라이버죠. 우버의 다국적 서비스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스케치 및 인버전을 사용해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힌두어, 중국어 등 또 테스트 사용자 경험 검증 등을 교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나타난 스마트폰,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이 빠르게 교환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싱킹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시간과 자원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그걸 만들기 어려울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역뿐만 아니고 피드백을 받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구조에 관한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운전자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또 앱 콘텐츠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또 수익과 비율과 같은 용어를 다른 용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있죠. 출퇴근 시간이 이제 있다고 그러면 고객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있는데 기존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는 이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들 봐요. 그런데 이용자는 특히 이제 출근 시간에 사용자가 좀 증가했다가 점심시간에 이런 데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또 퇴근 시간에도 많아졌다가 저녁에 또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빈 시간대에 택시가 많이 활용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고객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택시가 일정 대수가 되는 부족한 이만큼 갭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시간에 시간이 있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주게 되면 택시기사 부족한 것도 메울 수가 있고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또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게 디자인 싱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굿 프로토타입, 좋은 프로토타입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버의 몰리 닉스라는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토타입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 좋은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나면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죠. 또 다양한 요구사항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자원, 경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버 서비스에서 막대 차트 아이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화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버 대신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공유 차량 최근에 이제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전에 이제 이렇게 거리에 따라 가지고 운전자들이 수익을 내기도 하는 이런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강력한 억제 정책의 또 불법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 타다 이런 부분 서비스들도 나왔다가 출혈을 하고 했죠. 이렇게 하면 수익 화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시하고 또 다양하게 표시하게 되는데 인도에서 운전자들은 그 아이콘이 그들을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높은 지연 시간과 느린 속도로 인해서 인도 운전자들은 네트워크가 최우선 가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 차트 아이콘 이런 것들을 휴대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이제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신청을 하면 그것이 거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하는 이유가, 바로 되는 이유가 한국에 그만큼 휴대폰이 보급률이 높고 또 4G, LTE, 그리고 5G 이런 휴대폰들이 따라서 빠르게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인도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객 숫자들, 운전자 숫자들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좀 뭐 높다, 빠르게 처리되고 이런 걸 봐가지고 이렇게 보는 운전자들이 있어서 혼동을 일으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의 아이콘은 스마트폰 상태 표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신호강도 아이콘과 매우 유사하게 흡사하게 처음에 설계가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문화와 특징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코스를 현금 변경을 더 대표하는 아이콘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실제 상품에서 나타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정식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해보고 중국에서도 해보고 인도도 해보고 각 국가의 상황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넌 아직 이제 우버나 또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용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보기도 했고 실제로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한국에서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퇴근할 때 타고 오기도 하고 어디 지방 갈 때도 쓰고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같은 데서 심플하게 표시를 하는 이런 방법들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동시에 사용자, 이용자인 과 동시에 차가 있다면 드라이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초청장이 또 그 휴대폰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고객이 있다, 자기 집에서 가깝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하면은 자기 시간이다 그러면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와 이용자와 또 공급자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이동을 실시하고 또 온라인에서 운전 수용을 시작하는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운전자가 일단 이동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이게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데도 있고 또 상황도 있고 다 또 승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차량의 문제일 수가 있고 이럴 때 간단하게 낮은 충실도로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점점 높은 충실도로 인터랙티브 사용을 경험하면서 또 애니메이션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초기 기능적 빌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점점 성능을 높여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기 빌드에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버튼을 누른 후 운전자에게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이런 경우 또 서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운전자가 현재 영역에서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만 지연을 하게 되는 것 또 기사에게 앱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운전자에게 일단은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앱을 켜놨을 때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아주 음성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을 중요하지 않은 점으로 간주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자 사용자 환경을 개선. 우리가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이런 데서 보면 크게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간다든지 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나 여성들이 야간에 간다고 할 때 불안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모르는 사람 타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뭐 가족에게 알리는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뭐 현재 상황을 자기가 지정하는 번호라도 자동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저장도 되고 이렇게 프로토타입의 충실성과 그들이 대답해야 되는 질문들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점차로 발전하는 것이죠. 처음에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초기에는 제품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낮은 충실도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나 뭐 이런 말로 만들어 놨는데 한국어로 한다든지 중국어, 힌두어 또 잘 안 쓰는 나라에서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영어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 번역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최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뭐 출발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뒷좌석에 앉으시겠습니까? 여성 운전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품 방향성이 점점 견고해지면서 고해상도 기능성 시제품이 사용자 경험의 장애물을 일부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버 서비스가 점차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고 온라인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화된 이게 애니메이션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추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그 강남역에서 뭐 분당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서울 시내에 있는 건지 경기도로 들어와 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 또는 전혀 엉뚱하게 뭐 저쪽에 인천이나 강원도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도록 동영상 추적이 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지도상으로 표시하게 되는 이런 서비스를 점점 서비스로 발달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타입에 설정을 하는 것, 타임을 설정하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프로토타입의 시간 설정, 이걸 타임박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프로토타입을 언제까지 만들자 이렇게 한다면 그 참가자들은 당면 과제에 on the right things, 올바른 것이라는 말인데 right 바로 그것,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구글 벤처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구글에서도 그렇고 많은 회사나 R&D 이런 과제를 하면서도 타임박싱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개발해서 그 회사의 홍보나 이런 팀에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예를 들면 11월 10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연구 개발, 디자인, 뭐 이렇게 테스트 이런 걸 거쳐서 다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는 언제까지 하고 홍보, 뭐 비용 측정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또 관리, 또 통신 문제 점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날짜를 다 정해서 언제까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그 당면 과제에 몰입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건 좀 기술적인 뭐 다른 것이지만 뭘 하든 간에 반드시 타임박싱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언제 출력하게 해서 언제까지 한다 이런 부분들 또 분할해서 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초기에 프로토타입 하기 우리가 공감하기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define, ideation, prototype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건데 프로세스 초기부터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된다. 이것은 프로토타입의 충실도를 고려할 때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의 종류를 고려한다. 매우 낮은 충실도의 프로토타입을 사용자와 함께 테스트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기부터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물건을 못 만들더라도 가상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그 설문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능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팀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프로토타입을 하지 않는다면 진전이 또 성취도가 빠르지 못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만 스케치하는 것, 또 종이를 이용한 프로토타입은 효과가 있고 매우 선진적인 방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 종이를 이용한 또 스케치를 이용하는 것은 이런 프로토타입은 스탠퍼드 대학 부트캠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강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토타입 하기엔 첫 번째 타임박싱 프로토타입 사용자들과 함께 테스트할 상위 버전 구축에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팀과 함께 테스트할 기능은 낮은 해상도 프로토타입을 생성한다. 그래서 타임박스 프로토타입 낮은 해상도를 빨리 한번 만들어 본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의 두세 가지 변형을 만들기. 그렇죠. 다양한 상황을 생각을 해서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거로 가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대안이 없을 때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스크린은 손으로 스케치하고
스마트폰에 캡처한 뒤 인비전 안으로 가져와서 대화형으로 만들 수 있다. 또는 당신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뭐 POP 앱, 팝앱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 과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면은 빨리 그걸 만들어 가지고 형태를 보이도록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토타입을 안 만들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만 했다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현상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더 나은 피드백을 받기는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위한 프로토타입. 초기에 이렇게 두세 가지 샘플을 만들어 보고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프로토타입으로 제품 또는 기능을 수행할 방향에 대한 팀 간의 논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려면 경쟁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작성, 경쟁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고, 사용자들이 판단할 경우에 사용자들로부터 진정한 관찰 가능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충실도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결정을 하려면 경쟁업체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경쟁업체들도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했는데 그 발표들을 한번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필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그리고 가능하면 회의를 할 때 오늘은 30분만 한다. 7시부터 7시 반까지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하는데도 오늘 중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하는 건지, 어디까지 하는지. 이래서 집중력과 또 효율성에서 부족한 이런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능한 한 줄여서 검사 중인 변수로 분리한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A, B, C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상당히 좀 높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들만 먼저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들 수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또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집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충실도로 간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earlier on in the process 빠른 시일 내에 프로세스에 접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넷플릭스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초기 과정에서 프로토타이핑을 하면 더 높은 충실도에 도달할 수 있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ypically라고는 이거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봐가지고 더 높은 충실도로 갈 것이다. early in the process 초기에부터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것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초기 프로토타입 그리고 오제의 마법사라고까지 불리는 프로토타이핑인데 이거는 백엔드에서 사람을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더 빠르게 제작하여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하기. 이것은 뭔가 하면 백엔드는 프론트엔드는 시작하는 관점이고 프론트엔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죠? 이쪽에 끝부분 여기에서 보는 백엔드 뒷부분에서 처음에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본다면 프로토타입을 더 빠르게 제작하여서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다면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판도라 이런 거는 예를 든 건데 한두 곡의 등급을 매기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의 재생목록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다양하게 뭐 TV에서 보면 음악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전에는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트롯 이런 부분들이 국민가요식으로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팝도 있고 또 외국 노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한두 개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한두 곡만 하더라도 이거 등급을 이렇게 매겨봄으로써 나는 트로트가 좋아. 나는 팝이 좋아. K-팝이 좋아. 뭐 또 일본 노래가 좋아. 또 중국. 나는
뭐 프랑스, 이탈리아 노래가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모든 음악을 속성, 템포, 보컬로 분류한 뒤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분류하는 뮤직 개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재생 목록들을 사람의 귀로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고, 오즈의 마법사처럼 커튼 뒤에 한 사람이 있고 각각 언어를 알고리즘의 일부로 분류하고 묘사한다. 이렇게 전부 다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들음으로써도 바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뭔가 하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챗봇, 요즘 챗봇이 많이 나오는데, 챗봇은 사람은 말을 인식을 하고 듣고 또 대답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엉뚱한 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요구를 더 잘 이해할 때까지 사람이 응답을 제공을 하고 함으로써 이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을 위한 우버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택시에서 개를 잘 안 태운다고 했을 때 우리 우버에서는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고객을 또 운전자들을 찾아할 수도 있거든요.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 팀과 함께 직접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보는 것. 오즈의 마법사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면 백엔드 코드를 쓰기 전에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1986년도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발사가 됐었는데, 이때 교수님은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발사가 됐는데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폭발해 버렸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 실제로 우주선에서 뭐 특별한 무슨 장치가 부품이 고장난 게 아니고, 이게 오링이라고 그래서 기계 금속 부분 결합 부분에 있는 동그란 것, 이렇게 기둥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면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링이 있어요. 동그란 링, 동그랗게 생겼다고 그래서 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깨졌다는 거예요. 금이 살짝 가서 이 오링이 깨지기 쉬움을 보이고 추위에 노출되면 잘 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위에 노출되고 했을 때 이 오링의 재질이 추위에 약하거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터졌다, 이렇게 사고 분석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봄으로써 미리 한번 해보고, 이게 이런 상황에 올라갔을 때, 지상에서 발사가 됐을 때 대기층을 뚫고 올라갔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되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견딜 수가 있는지, 이런 오링이 이런 작은 본인을 보이던 결함이지만 이런 테스트를 미리 해봄으로써, 질문을 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오히려 이제 배우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볼 수 있다. 문제를 본질로 귀결시키고 그 가설을 시험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파이만의 능력은 그가 실험 공유를 한 것의 핵심이다. 연필로서 병렬 컴퓨터, 병렬 머신을 만든 것이죠. 우리는 배우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지만 또한 가르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본다면, 때때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에너지를 높이고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려고 하는 질문과 충성도의 정도에 대해 분명히 해라. 우리는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디자인 싱킹 프레임워크의 4단계라고 할지라도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 놓고 다시 테스트에 거쳐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피드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라. 공정이 항상 선형이 아닌 것. 예를 들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공감하기, defining, ideation, prototype 이렇게만 가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공감하기 핵심은 사용자들과 프로토타입을 공유하거나 공동 제작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프로토타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버를 중심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